김 사장. 내가 마지막으로 이름 하나만 저주하고 싶다. 한 5초 동안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딱 하시더니 코판! K-O-P-A-N 코리안 팬케이크 코펜하겐. 이 말 하는 제 소름이 한가득 쭉 하고 올라와서 전율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팔 끝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해외 대형 커뮤니티에서 한국인들의 간식, 호떡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글을 올리는 사람과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외국인들인데요. 이들은 호떡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만들어 먹는 사진들을 올리고 좀 더 맛있게 먹는 방법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만든 호떡이라는 글에는 이것은 항상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간식이었습니다. 레시피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호떡이 그리워요. 보자마자 침이 나옵니다. 선선한 날 산책을 할 때 따뜻한 호떡을 손에 들고 있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죠. 라는 등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실제로 호떡을 먹은 외국인들의 반응은 몇 년 전 TV 프로 윤식당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라는 컨셉이었고 이곳에서 호떡에 아이스크림을 얹은 디저트 메뉴는 먹는 사람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게 만들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외국인들이 호떡을 좋아하는 것을 보니 해외에서도 먹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하지만 호떡은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10년 전부터 해외에서 호떡을 팔고 있던 한국인 청년도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호떡 장수 김희욱 씨인데요. 그는 2013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호떡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호떡 장사를 하려고 덴마크까지 간 것은 아니고요. 그는 덴마크 왕립공대 물류경영학과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덴마크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았는데요. 당시 김희욱 씨의 일화가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김희욱 씨 차례 때 화면에 북한 국기가 띄어진 것입니다. 덴마크에서는 남한과 북한도 구분을 못하고 있었고 김희욱 씨는 장난으로 자신은 북한에서 왔고 핵화학을 전공했다고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덴마크 학생들 모두가 그 거짓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김희욱 씨에게 그 일은 큰 충격으로 기억되었는데요. 그렇게 한국의 인지도가 너무 낮다는 것이 마음 한켠에 있었던 때에 그는 외국인들이 서로의 음식을 소개하는 행사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소개했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으며 이 두 가지 사건은 김희욱 씨에게 음식을 통해 한국을 알려야겠다라는 결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많은 한국 음식 중 그가 선택한 것이 호떡이었는데요. 한국을 다녀온 덴마크 친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좋았던 음식 중 비빔밥, 불고기와 함께 호떡이 있었는데요. 당시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호떡이 결정된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장사를 했다고 하면 보통 푸드트럭부터 시작이지만 김희욱 씨는 자전거를 개조해 처음 호떡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푸드트럭 전에 자전거로 영업을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자전거를 직접 개조했잖아요. 마침 그때 코펜하겐 시에서 해외 스트리트푸드를 이제 모집한다고 해서 그때 그럼 이번에 호떡으로 갖고 지원을 해봐야겠다. 지원자를 모집하는 형태가 노점인데 그 노점을 운영하는 방식이 이제 자전거 아니면 오토바이 아니면 3륜 자전거 아니면 트레일러.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이제 가장 저렴했던 자전거 갖고 한번 개조를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그때 호떡 철판 그리고 덴마크는 이제 카고바이크라고 해서 이제 카고바이크가 유명하니까 덴마크 유명한 카고바이크 플러스의 호떡 그 두 개를 접목해서 개조를 한 거죠. 개조 자전거에서 푸드트럭으로 바뀐 이유도 있습니다. 중고 트럭을 하나 그때 하셨었죠? 맞아요. 그때는 어떻게 그 트럭을 구하셨나요? 그 시장 측에서 1년 딱 끝나니까 뭔가 디자인적으로 이 시장 분위기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위생적으로도. 왜냐면 자전거는 다 사방이 오픈된 형태다 보니까 이제 위생을 중요시하는 시장에서 조금 뭔가 컨셉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허가를 안 주었던 거죠. 중고가가 어느 정도인지 기억하세요? 기억나죠? 왜냐면 그 저한테는 그때
돈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도 어떻게 협상을 해서 500만 원, 600만 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구했어요? 페이스북? DB? 다 찾아봤죠. 그때는 이제 덴마크어로 검색을 해야지만 나왔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이 마켓플레이스도 있고 DBA 같은데 이제 계속 그 푸드트럭을 이제 검색해서 올리니까 몇 개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다 유일한 트레일러였어요. 이 쿠판 라이스 식당 준비하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호떡 트럭을 이제 찾다가 발견한 또 중고 트럭이 하나가 있었죠. 네. 그거는 또 어떻게 구했냐면은 이게 하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노하우가 좀 생겨갖고 어느 시기 때 어느 플랫폼에 이런 트럭들이 언제 올라오는지가 눈에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살 때는 조금 뭔가 시장이 원하는 디자인 쪽으로 좀 고려를 해볼 만한 트레일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막 물색을 하다가 정말 아담한 사이즈 트레일러가 하나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상상치도 못했던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 트럭으로 장사를 이제 한 1년 정도 열심히 하다가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실내사의 덴마크에서 세 번째 중고 트럭을 살 수밖에 없었던 까닭. 저희가 1월, 2월은 문을 닫아서 그때 그 트레일러를 또 주차비를 좀 아껴보고 싶어서 이제 저희 집 주차장에다가 이제 파킹을 해놨죠. 당연히 이제 저희 집 주차장이니까 안전하다 생각을 하고 파킹을 해놨는데 제가 어디를 잠깐 휴가를 갔다 왔는데 한국에 이제 한 달 동안 기분 좋게 다녀왔는데 트레일러가 여기 있었는데요. 없어졌습니다. 트레일러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집 파킹장 앞에 있는데 트레일러가 내 보물 같은 트레일러가 없어진 거죠. 그게 꿈인가 행신인가 계속 생각을 해보다가 주변을 계속 돌아다녔어요. 도둑이 가져간 줄 알고. 왜냐면 덴마크에도 CCTV가 없기 때문에 어디 물어볼 데도 없어갖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정말 울먹이는 마음으로 제 동네를 한 3일 동안 계속 돌아다녔어요. 근데 저희 트레일러 비싼 게 있으면 저희 내 건다 싶어갖고 찾아보기도 하고 심지어 DBA에 누가 이놈 혹시 내 거 갖고 팔고 있지 않을까 해서 같은 형태의 DBA를 다 찾아보기도 하고 근데 못 찾았죠. 그렇게 호떡 장사는 시작부터 어려웠습니다. 김희욱 씨는 호떡 장사를 직원에게 맡기고는 호떡 하루 매상보다 일당이 높은 가이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이드를 해서 번 돈으로 월급을 주고 호떡 장사를 이어가기도 했으며 빈병을 주어 식료품 값을 벌기도 했습니다. 김희욱 씨는 단순히 호떡을 많이 팔고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면 벌써 문을 닫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호떡을 매개로 만난 덴마크인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그들이 행복한 비결을 배워 한국에 배달하는 것이 창업의 취지였다고 밝히며 그동안의 고생은 모두 기회와 훈련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덴마크에서 호떡 푸드트럭을 운영하며 한식당을 오픈했고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음식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교민들과 한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힘을 모아 더 큰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한국 청년 김희욱 씨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